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손안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이 자료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입시를 코앞에 둔 분이든 혹은 그냥 요즘 대학 입시는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신 분이든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저희가 쏙쏙 꼽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재외국민 전형까지 다 나와 있어서 뭐랄까 2027년 이대 입학의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양이 꽤 방대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 목표는 이걸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고 딱 감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2027학년도에도 수시 모집 비중이 여전히 64% 정도로 정시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이거 다른 대학들이랑 비교해도 꽤 높은 편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렇게 수시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는 건 단순히 수능 한 번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고등학교 3년간의 과정을 좀 종합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교 교육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려는 그런 스탠스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냥 비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대학의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읽어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그 64%를 채우는 수시 모집 세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체 3,275명 중에 2,092명을 여기서 뽑는다고 하네요. 네, 수시 전형이 정말 다양하게 마련되어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옷을 찾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 이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377명 선발인데 이름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평가하고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게 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위 수능 최저라고 부르는 건데 인문, 자연 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등급 합해서 5 이내 이걸 맞춰야 하는 거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이하부. 그리고 지원 자격도 좀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요. 2026년 2월 이후 졸업 예정자여야 하고 네네. 그리고 학조장 추천도 받아야 하고요. 고교별로 최대 20명까지. 또 국내 고교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이상 있어야 합니다. 5학기.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으면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와, 이건 상당히 강력한 기준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단호한 기준이죠. 그리고 교과 성적 반영 방식도 그냥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해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교과군의 공통이나 일반 선택 과목 이게 80% 들어가고요. 그게 80이고 네. 그리고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20% 반영됩니다.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수 단위까지 곱해서 산출하니까 어떤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었는지도 보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도 성취도별로 점수화된다는 거죠. A는 몇 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A는 10점, B는 8.6점, C는 5점 이렇게 차등을 두니까 단순히 등급만 잘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와, 정말 꼼꼼하게 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 909명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바로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입니다. 흔히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과 성적 외에 학교 생활 전반을 보는 거잖아요. 이 전형은 서류 100%의 수능 최저 기준이 있네요. 네. 학종 서류형은 서류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큰 관문입니다. 계열별로 기준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인문 계열은 국어 포함해서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고요. 자연 계열은 수학을 포함해서 2개 영역합 5등급 이내입니다. 인문은 국어 필수, 자연은 수학 필수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의예과는 4개 영역합 5, 약학 전공은 4개 영역합 6,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는 3개 영역합 5 이렇게 특정 학과는 기준이 훨씬 높아요. 국제학부는 또 영어 2등급 이내라는 조건도 추가되고요. 그러니까 목표 학과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와, 진짜 학과별로 다 다르네요.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인데 이번엔 면접형이 있어요. 209명을 뽑는데 이건 방식이 다르네요. 1단계 서류 100%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합산한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면접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럼 수능 부담 확 줄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지원 전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서류형은 수능 부담이 있는 대신 면접이 없고 면접형은 수능 부담은 없지만 2단계에서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면접에서는 뭘 보나요? 제출한 서류, 그러니까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발전 반응성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강점이 서류만으로 충분히 드러나는지 아니면 면접에서 직접 말로 어필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은 있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내신이나 서류는 조금 아쉬운데 글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논술 전형도 한번 노려볼 하겠네요. 297명을 뽑고 평가 방식이 파격적인데요. 논술 100%. 네, 맞습니다. 논술 100%라는 건 학생부 성적은 전혀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0% 반영이에요.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한다면 정말 오직 논술 시험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미래인재 서류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문자형 계열별로 2하보 또는 수학 포함 2하보 이런 식이고 스크랜트는 3하보. 네, 비슷해요. 그럼 정말 내신이 낮아도 수능 최저 맞추고 논술만 잘 쓰면 역전이 가능한 전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인문 계열은 언어 논술,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로 시험을 봅니다. 수시에는 이외에도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전형들이 있죠. 학생부 종합 형태로 고른 기회 전형이 164명, 사회 기여자 전형이 16명, 이것도 있네요. 네, 둘 다 서류 100%의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다만 고른 기회는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사회 기여자는 직업군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이 특정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해당되는지 자격 요건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취지군요. 네. 예체능 계열도 안 볼 수 없죠. 예체능 실기 전형이 있네요. 한국음악과 무용과에서 81명을 뽑는데 학생부 교과 20%에 실기 80%. 와, 실기 비중이 압도적이네요. 네, 여긴 수능 최저도 없고요. 정말 실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죠. 반면에 예체능 서류 전형도 있어요. 디자인학부, 체육과학부 39명인데 이건 또 방식이 복잡하네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랑 면접 20%. 아, 여긴 면접도 보네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학부는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체육과학부는 3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이렇게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안에서도 실기 중심 전형과 서류나 면접으로 활동이나 잠재력을 보여주는 전형 이렇게 길이 나뉘어 있는 셈이죠. 자신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반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공통사항,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고교 추천 전형은 아예 지원 불가였고 나머지 수시 전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그러니까 1호부터 9호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1호부터 7호까지 조치가 기재되어 있으면 총점에서 감점을 합니다. 감점이요? 얼마나 감점되나요? 이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른데 최대 총점의 60%까지도 감점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8호 조치인 전학이나 9호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아예 심사에서 제외, 즉 부적격 처리됩니다. 와, 60% 감점이면 사실상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고 8, 9호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군요. 그렇죠. 학교 폭력 문제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학교 생활 관리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유념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숨가쁘게 수시를 살펴봤고요.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원 내 1183명, 전체 모집 인원의 약 36% 정도를 선고합니다. 수시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기회죠. 네, 정시에서는 올해 좀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모집군 이동인데요.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군별로 딱 하나씩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느 군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게 지원 전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학대학,
그러니까 약학 전공이랑 미래산업 약학 전공 이게 가군으로 갔습니다. 아, 약배가 가군으로. 네. 그리고 일부 사범대학 학과들 초등교육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것도 가군으로 이동했고요. 반면에 간호대학하고 올해 새로 생기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여기는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와, 그럼 이대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가려는 학과가 어느 군으로 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하면서 전략을 짜야겠네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군별 지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정시의 가장 기본은 역시 수능 위주 전형, 즉 수능 전형이죠. 815명을 오직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인문 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과목 합 20% 이렇게 반영하고요. 자연 계열은 국어 25%, 수학 30%, 영어 20%, 탐구 2과목 합 25%입니다. 여기서 자연계열 지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가산점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네. 바로 과학탐구 가산점입니다. 자연계열 지원할 때 단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제외하고요. 과학탐구 과목별로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의 6%를 가산점으로 줍니다. 6%요? 과목별로 6%면 두 과목이면 12%인가요? 아니죠. 과목별 점수의 6%. 그래도 상당히 크겠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큰 점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환 표준 점수 60점 받은 과목이면 3.6점이나 가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 과목 선택이나 학습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가산점. 정말 무시 못하겠네요. 탐구는 2과목 합을 반영하고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는 점,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영어는 1등급 100점 만점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4점, 4등급 88점 이런 식으로 등급 간 점수차가 뒤로 갈수록 커져서 영어 영향력도 작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사 역시 인문 계열은 4등급까지, 자연 계열은 3등급까지 만점을 주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체능 계열 정시 전형도 보겠습니다. 수능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 이게 있네요. 조용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에서 226명을 뽑는데 방식이 또 단계별이네요. 1단계 수능 100%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랑 실기 40%를 합산한다. 수능이란 실기를 다 보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형의 수능 반영 방식이 일반 수능 전형하고 좀 다릅니다.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합, 이 세 영역 중에서 성적이 좋은 2개 영역을 선택해서 동일 비율로 반영해요. 50%씩. 아, 3개 중에 잘 본 거 2개만 골라서?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등급별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부터 선등급까지는 5점을 가산해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 없이 자신 있는 2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능한 거죠. 물론 2단계에서 실기 비중도 40%로 꽤 높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예체능 전형도 있죠. 실기 실적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 이거는 음악대학 142명, 조용예술대학 디자인학부 20명 이렇게 뽑네요. 네, 음악대학은 수능 40%에 실기 60%를 그냥 한 번에 합산하는 방식이라 실기 비중이 매우 높고요. 디자인학부 실기 위주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8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40%에 실기 60%를 합산합니다. 여기도 최종 단계에서는 실기 비중이 60%죠. 수능 반영 방식은 그럼 아까 그 수능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이랑 같은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상위 2개 영역을 택하고 영어는 가산점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말 예체능은 전형 방식이 다양해서 본인의 수능 점수 구조하고 실기 능력에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정시에도 정원외로 기회균형 전형이 총 189명 규모로 있군요.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대부분 수능 100%지만 예체능 계열은 실기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직업탐구 과목도 탐구 영역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수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모든 전형에 걸쳐 적용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원 외선발이고 주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나뉩니다. 대부분 서류 100%로 평가하는데요. 의예과하고 약학대학은 1단계 서류 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봅니다. 자격 요건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요. 특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 이상 같은 어학 자격도 필요하고요. 각 전형별로 해외 체류 기간이나 학력 요건 같은 세부 자격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나올 모집 요강을 통해서 본인의 자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에도 학교폭력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화여대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역시 가장 큰 흐름은 수시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 64%. 그리고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의 미래인재 서류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는 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수시 안에서도 보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면접이 있냐 없냐, 또 평가 요소가 교과냐, 서류냐, 논술이냐, 실기냐 이게 정말 다채롭게 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뭐가 제일 유리한지 그 정보전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정시에서는 일부 학과의 모집군 이동,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자연계열 지원자에게는 과탐 가산점 6%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복잡하고 다양한 전형 방식도 인상적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엄격한 기준, 이게 모든 전형에 걸쳐서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도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입시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흔들거나 이거다 싶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입시 정보를 저희와 함께 소화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제 원서 접수 시기가 되면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이 담긴 모집 요강이라는 게 발표되죠?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핵심 변화나 특징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개될 그 모집 요강에서는 어떤, 숨겨진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 이걸 미리 고민해 보는 거죠. 숨겨진 변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령 아까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이걸 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기록을 더 중요하게 볼 건지 그 평가 기준이 더 명확해지거나 혹은 작년과 미묘하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또 학과별로 강조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더 구체화될 수도 있고요. 면접 방식이나 질문 유형에 대한 힌트가 살짝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표된 내용 너머의 어떤 디테일한 변화 가능성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 변화를 미리 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 그게 어쩌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입시 전략의 진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그 이면의 변화 가능성까지 읽어내려는 노력. 오늘 저희의 분석이 바로 그런 고민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